제가 작년 말에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인 이유 해서 1, 2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회수도 꽤 많이 나왔어요. 한 60만 명이 넘게 봤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많이 조회수가 나온 영상인데, 이 영상을 가지고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 게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면은,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인 이유를 듣고 바로 다음날 카카오 적금, 그러니까 1년에 1.2% 이자를 주는 그런 거를 들어 놓으셨나 봐요. 근데 그거를 싹 다 해지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월 20만원씩 이제 금을 샀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9% 정도 수익이 나서 너무 좋네요 라고 한 1개월 전에 댓글 하나 달아주셨어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좀 핵심이었는데, 살까 말까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적금 들어 놓는다 생각하고 샀습니다. 고민하면 타이밍 놓치거든요. 대표님 말씀처럼 적립식으로 사서 위기에 매도, 이렇게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영상에서 어떤 부분을 본 거냐, 제 영상에 이제 2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2부를 안 봅니다. 그래서 1부만 보시고 뭐 말을 하다 마라 뭐 이러면서 댓글 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2부가 꼭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나는 계속 현금을 가지고 있을 거다, 나는 뭐 집을 산다거나 뭐 주식을 산다거나 뭐 이런 거 하기 싫다, 나는 가능한 한 현금을 갖고 있으려는 분이 있다면 차라리 금을 사라, 그러니까 그게 낫다. 그래서 금을 사는 걸로 해서 계속 매달 적립식으로 살아.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이분이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야. 아까 이 댓글을 쓰신 분이 이 영상의 이 부분을 보고 1.2% 나오는 이자를 깨고 이제 하신 거죠. 1.2%라는 게 어떤 분들은 되게 높다고도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죠. 1억을 넣으면 120만 원을 주는데 이자 소득세 떼고 나면 한 100만 원 줄 겁니다. 1000만 원을 넣으면 한 10만 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저분은 실행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며칠 전에 또 댓글을 다셨어요. 감사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인 이유에서 친구랑 싹 다 깨고 금 현물 산 사람인데요, 열심히 버텼더니 뭐 친구는 거의 30% 벌고 저는 한 20% 벌었어요 라고 또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니까, 제가 그 영상을 찍었을 때가 12월이었거든요 12월 6일 이때였는데, 더 전이죠. 지금 그래프는 잘렸는데 한 55,000원대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뭐 오르락 내리락 막 오르락 내리락 막 하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아마 오르락 내리락 할 건데 계속 올라갈 거다. 근데 이때 내릴 때마다 댓글이 달려요. 뭐 네 말 듣고 금 샀는데 떨어지네요, 뭐죠? 하면서 막 계속 댓글이 막 많이 달렸는데, 결국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한 20% 정도 올랐죠. 20%. 근데 금을 사본 분은 이해를 좀 하실 텐데 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까? 원유를 사거나 삼성전자를 사거나 이런 분들도 많았지만, 금을 샀던 분들은 정말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는 날이 많지 않고 오르는 때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의 댓글들이 이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어떤 계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많은 부정적인 댓글들이 달리는데, 뭐 앞으로 4, 5년은 뭐 현금이 최고다, 그러니까 뭐 현금 모으고 있어라, 뭐 저렇게 투자하면 다 떼돈 벌지, 뭐 운이 많이 따라야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뭐 투자는 어렵고 뭐 현금 보유가 좋을 것 같아요, 뭐 몇 억을 갖고 있지 않을 거라면 그냥 뭐 현금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 이런 일이 요번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주 먼 과거부터 시작된 일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거의 4년 정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경험이 있겠죠. 2017년 7월 12일에 제가 절대로 전세 살지 말라는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년 전이죠.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 200만 뷰가 넘었으니까. 근데 그 영상은 뭐 내용을 정리하면 심플합니다. 소유권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세 사는 거는 이득이 없으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좀 소유권을 좀 얻어라, 아무거나 사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자, 월세를 살면서 좀 투자를 해서 소유권을 좀 얻자, 그래야지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이 얘기였습니다. 3년 전 영상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아이고 해보세요, 뭘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부터. 이분은 파리대책 그거인 것 같아요. 파리대책이 터졌으니까 이제 집값 폭락합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집 많이 사라는 거는 집값 오르라고
하는 소리다. 이런 영상 신중하게 보세요. 대출금리 뭐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뭐 별로 공감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요. 제가 몇 개만 추려온 겁니다. 탁상 공론이네, 뭐 참 세상 단순하게 사시네요, 웃고 갑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뒤로 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2018년 1월이죠. 그때도 서울에 내 집 마련 언제가 좋을까요? 라는 영상을 제가 하나 올립니다. 어떤 분이 이제 물어봐가지고 제가 하나 찍었거든요. 그 영상의 내용도 뭐 단순합니다. 그냥 서울에 집을 사고 싶은데 실거주 하시는 분이면 지금 사라. 2018년 1월에 지금 사놓으면 뭐 어차피 오래 사실 거니까 비싸지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 2년 전이죠. 여기도 많은 댓글이 달리는데 뭐 서울에 집을 마련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뭐 이런 분도 있었고, 뭐 10년 15년 뒤에 무조건 올라간다고요 하면서 뭐 아파트 사는 거는 이제 뭐 끝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저를 엄청 무서운 양반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믿고 샀다가 인생 망친다는 식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의 여러 군데 듣고 있지만 집사라는 곳은 이 방송 뿐이네요 하면서 전문가들은 집값 다 하락한다고 2, 3년 뒤에 사라는데 저를 이제 뭔가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웃고 가네요. 세상 천지 모르는 소리를 하시네요. 뭐 별의별 얘기가 많았습니다. 뭐 안 읽어봐도 알겠죠? 세상 돌아가는 거 전혀 모르네. 집값은 추락할 거다. 지금 집을 사라고요? 큰일 날 뿐이네. 2018년 6월 30일에 내 집 마련 어차피 살 거라면 지금 사세요 라고 제가 영상을 또 찍습니다. 서울에 집을 실거주로 하실 거면 지금 사세요. 2년 전 영상입니다. 떨어질 것 걱정하다가 오르면 아예 못 삽니다 이번에는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엄청 웃겼나봐요. 엄청 웃다 갑니다 라는 영상이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8월 30일에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영상 하나 찍었습니다. 영상은 단순합니다. 계획은 엄청 많지만 공급을 못 할 것 같다. 그래서 가격을 못 잡을 것 같다. 여기에 댓글이 달립니다. 어이없다.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은 좋은 집 골라서 대출 받아서 수십 채씩 사서 부자 되세요 이랬습니다. 아마 수십 채 사신 분은 엄청 부자 됐겠죠. 2018년 12월 17일에 제가 또 영상을 찍습니다. 2019년도 부동산 투자 이렇게 시작하라. 영상은 뭐 심플합니다. 지금이 바닥인 것 같으니까 19년도 초 그 겨울에 사라. 겨울에 사는 게 좋겠다. 댓글들이 웃고 갑니다 라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19년 7월에 또 영상을 찍습니다. 서울 집값이 떨어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거는 그 당시를 예측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서울이 고향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방 가서 살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서울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도 웃고 간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자, 2019년 11월 15일에 영상을 또 찍습니다. 서울 집값 계속 오르는데 지금이라도 투자할까요? 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오른 건 맞다.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한 3년간 진짜 많이 올랐어. 그래서 신축 따라서 사지 마라. 제일 초짜들이 실수하는 게 추격 매수다. 그래서 지금 막 올라가던 거를 보고 더 올라간다고 막 신축 따라 사지 마시고 잘 모르겠으면 다음 기회를 노려라. 이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꼭 사고 싶으면 한 10년 뒤를 보고 사라. 지금 당장은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는데 한 10년 뒤쯤 좋아질 만한 거를 사라. 제가 지하철 개발 계획이나 SOC 인프라 이런 개발 계획 같은 거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런 거 보고 10년 뒤를 좀 예상하고 사라. 그리고 나서 처음 말했던 19년 12월 6일에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인 이유라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실 텐데 자산 배분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도 사고 실제로 그때 금을 사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떠나진 않았죠. 왜냐면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오른 건 맞지만 조금 더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손을 뺄 수는 없고 하락이나 이런 것들에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니까 금이나 이런 걸로 좀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의 한 3년간의 얘기를 제가 지금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잘 맞췄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핵심은 뭐냐,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를 못하는 이유. 저는 사람을 네 종류로 나누고 싶어요. 사람은 네 종류가 있다. 뭐냐,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요,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포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분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본인이 잘 산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꿈을 갖고 삽니다. 제가 생각하는 꿈이라는 건 뭐냐면 계획이 없는데 희망만 하는 사람 있죠.
저는 부자가 될 겁니다. 저는 돈 많이 모아서 돈 많이 불려가지고 부자가 될 겁니다. 라는 거는 꿈입니다. 그건 계획이 없는 희망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희망만 갖고 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목표라는 게 뭐겠습니까? 목표를 갖는 사람은 당연히 달성을 하기 위한 계획이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 거야 라고 그냥 나 스스로 그냥 마음은 따뜻하지. 그렇지만 그걸 위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올 여름에 비키니 입고 싶으시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겨울부터 살을 빼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안 뺐죠? 근데 비키니 못 입습니다. 이번 여름에 래시가드 없이 남자분들 막 몸짱 돼가지고 수영장 가고 싶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겨울 때부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지금 야식 먹고 배달의 민족 시켜 먹죠? 그러면서 꿈은 꾸죠? 7월에는 몸이 좋아질 거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럼 포기라는 건 뭐냐? 본인의 능력을 탓합니다. 내가 뭔가 무능해서 이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내 탓을 하는 거죠. 내 탓. 이거 다 그냥 다 내 복이다. 다 내 팔자가 이런 걸 어떡하냐. 그냥 내 분수가 이만한 걸 어떡하냐 하면서 그냥 약간 자포자기 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냐? 분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본인 탓이 아니라 남 탓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문제고 뭐 다른 사람들이 문제고 나는 잘 살았는데 다 남 때문이다. 나는 그냥 열심히 살고 다 나는 착한데 모든 게 남 탓이다. 집을 안 산 거는 반대하던 내 남편 탓이고 집을 안 산 거는 격렬하게 반대하던 내 아내 탓이고 뭐 우리 부모님이 말려서 뭐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 탓도 하지 마세요. 결국에 남 탓을 한다거나 본인 탓을 하는 거는 내 인생에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저는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 부자나 뭐 거지나 모두가 똑같이 갖고 있는 게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회도 똑같이 있습니다. 제가 2017년 7월부터 전세 살지 말라고 했지만 그때 다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계셨고 그때도 다 각자 공부할 시간도 있었고 어떤 뭐 계기만 있었다면 투자도 할 수도 있었겠죠. 어떤 분들은 또 잘못된 투자도 했었겠지만 그러니까 모두에게 같은 시간과 기회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프로세스를 따라갑니다. 어떤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를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없기 때문에 깨닫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게 없는데 남들은 뭔가를 해. 그러니까 애써 무시를 합니다. 쟤네들 저러다 망한다. 지 분수도 모르고 저러다가 큰일 날 것이다. 이렇게 무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잘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쟤는 잘났고 나는 못났다. 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 이제 욕하는 사람까지 나오죠. 제가 맨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맨날 하는 소리가 있는데 투자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제가 맨날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말리는 사람이 있다거나 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이런 분들은 공부를 하면 돼요. 스스로 공부를 하면 되고 남을 설득하면 되고 설득이 안 되면 아주 작은 금액으로 작은 걸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면 됩니다. 성과가 안 나오면 다음번에 더 잘하려고 더 공부를 하면 되죠.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 하루 만에 10kg가 빠지는 일은 없으니까 당장 오늘 야식부터 끊어야 되겠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남 탓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 본인 탓을 하면서 자책을 하는 경우가 많죠. 세상은 그냥 알아서 나한테 좋은 기회가 눈앞에 먹기 좋게 딱 오지 않거든요. 그런 일들은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그런 일들은 대부분 사기에 가깝습니다. 이 말도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내 사고방식이 내 행동을 바꾼다. 그리고 그 행동이 내 인생을 바꾼다. 저는 생각이 내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결국 내 인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팔자를 바꾼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 인생을 바꾸고 싶으시면 내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을 안 바꾸니까 행동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이 안 바뀌니까 내가 살던 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똑같죠. 이번에
이번에 긴 연휴죠.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 휴무까지 쉬시면은 설날이나 추석 부럽지 않은 연휴입니다. 이번 연휴에 한번 많은 고민을 해보세요. 꼭 투자를 떠나서 뭐 사업도 그렇고 직장 내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뭔가 나랑 동일한 어떤 조건과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잘해. 상대가 잘하는지를 아는 방법은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서 약간 질투와 분노가 생기는 상대 있죠. 그런 사람들이 뭔가 그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세요? 회사에서 보면 유독 진급이 잘 돼.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약간 화가 나고 커피 한잔 하러 가면서 뒷담화를 막 합니다. 뭔가 내 마음에서 동일한 상황에 이게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쟤한테 뭔가 질투심이거나 약간 분노가 느껴진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까처럼 포기를 하거나 분노의 상태로 가지 마시고 꿈과 목표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잘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쟤는 뭘 잘하는 거지? 나는 쟤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거를 목표를 갖고 계획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바뀝니다. 결국에 내가 잘 살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은 꿈만 갖고 있어도 안 됩니다. 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꿈은 그냥 희망 고문하고도 비슷합니다. 살 빼고 싶은데 야식 먹는데 어떻게 살이 빠집니까? 희망 고문인 거죠. 목표를 만들려고 하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저 사람은 뭘 하는 거지? 뭘 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지? 라고 물어보고 배우신 다음에 그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목표를 달성하시라. 저한테 목표는 로버트 기요사키였습니다. 저한테 목표는 21살의 저한테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제 목표였어요. 21살에는 꿈을 꿨죠. 근데 21살 한 가을 겨울부터는 목표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 목표가 저만의 목표였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봤을 때는 야, 너 그렇게 해봐야 안 돼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뭐가 됐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해서 실패하는 게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을 목표로 삼고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했던 거죠. 저 사람이 사업도 하라고 하니까 사업도 하고, 금도 사라니까 금도 사고, 그렇게 하면서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꿈, 목표, 그리고 포기, 분노, 이 네 가지 종류에서 어느 사분면에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